자,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물 다양성과 유지에 대해서 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지난번에 선생님이 정리해준 내용 중에 내가 잘못 설명해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정정해주고 수업에 들어갈게요. 그, 지난번에 잠깐 이제 우리가 pH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이 pH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 이온의 농도예요. 그래서 그 로그에 대해서 좀 계산하는 거를 좀 보여주면, 로그라는 것은 이제 밑에 여기 10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로그 10이라고 하는 것은 1이에요. 그리고 로그의 로그의 100은 로그의 100은 로그의 10의 제곱과 같죠. 여기에 이 지수 있잖아. 지수는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로그 10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1이라고 했잖아. 얘는 2하고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pH가 이제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시 해주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7 로그 10이 되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7이 돼요.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라고 하면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로그 10이 돼요. 그래서 얘는 6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이제 잘못 설명해 준 분이 얘가 더 크다고 설명했는데, 사실은 얘가 더 농도가 크죠. 농도가 큽니다. 몇 배 크냐면은 여기 보면은 10배 커요. 얘보다 10배 커요. 그럼 10의 수소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은 pH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5의 로그 10, 얘는 5가 되죠. 그래서 얘보다는 10배가 크죠. 농도가. 그래서 얘보다는 100배가 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유지 볼게요. 생물 다양성과 유지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세 가지의 소단원이 나와요. 그래서 지구에 이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처럼 다양한 생물들도 지구에 존재했던 모든 생물과 비교하면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지질 시대 동안 지구 환경이 변했고 생물이 진화하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 시대 생물 보고, 진화 보고,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단원이다. 알겠죠? 자, 이제 그래서 생각 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영상 하나 볼게요. 영상에 나와 있는 이제 바다, 이제 고생대 바다 같아요.
갑주어랑 그리고 삼엽충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생물은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 그래서 그 성캄브리아 시대 끝나고 고생대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생물이 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고생대 있잖아. 그 고생대를 나누면 이제 이렇게 고생대가 크게 여섯 개로 나눠요. 여섯 개 정도로. 그래서 여섯 개 정도로 나누는데 여섯 개로 나누는데 그 맨 앞에 있는 요 시기가 그 캄브리아기예요. 캄브리아기. 그리고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있는데 캄브리아기보다 앞에 있다 그래서 선캄브리아기예요.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이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최초의 수많은 생물이 그냥 거의 뭐 폭발적인 증가라고 보면 돼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이를 잡을 수 있는 튼튼한 다리와 깨물 수 있는 주둥이를 가진 생존권 등이 일어났다. 그래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녀들이 그래서 방금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 지질 시대 바닷속에 생물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여러 가지 감각 기관 중에서 눈을 가진 생명체 출현은 생물의 생존 경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눈을 가지게 되면은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삼엽충이 눈이 있어요.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포식자로도 활동하죠. 포식자로를 활동하고 그 다음에 또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단단한 껍질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뭐 어떤 애들은 뭐 경고색 또 어떤 애들은 보호색을 띠기도 해요. 그래서 뭐 수영을 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위 틈에 몸을 잘 숨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눈을 가진 생명체의 출현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고 해양에서 출현한 생물이 육지로 진출하면서 어떤 감각기관이 발달하였을까요?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주변 환경을 감지해야 되겠지. 주변 환경. 그래서 감지를 한다는 게 어떤 위험으로부터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의 어떤 피부의 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소리, 감각, 이런 것들이 발달해 오면서 몸을 보호하고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209페이지까지 넘어가서 210페이지 볼게요. 이제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보면은 타임머신 타고 과거에 어느 시대로 갔더니 현재에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었대. 그래서 이 시대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 시대로 가기 위해 타임머신 시간을 몇 년 전으로 갖춰야 되냐. 이 그림에 나타난 거 보면 이제 뭐가 있어요? 공룡이 있죠?
공룡이 있으면 중생대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약 2억 5천에서 2억 5천만 년 전에서 약 6,600만 년 전. 요쯤으로 시계를 맞추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질시대와 환경을 보면 지구가 탄생한 약 45억 년 전부터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하고요. 46억 년에 걸친 긴 지질시대 동안 지구에서는 크고 작은 지각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생물이 출현하거나 멸종하였죠. 그럼 지질시대는 어떻게 구분했을까라고 해서 제일 구분하기 좋은 게 이제 화석이에요. 화석. 지층에 남아있는 화석을 가지고 구분을 해요. 자, 그러면 화석이란 게 뭐냐? 화석이라는 것은 지질시대에 생물의 유해 또는 흔적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해요. 흔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그 경남 고성에 가면은 그 공룡 발자국 지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표면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그 교사 연수 기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봤는데 그 발자국을 만져봤어요, 손으로. 이게 만져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 다행히 뭐 연구진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그 발자국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더니 굉장히 부드럽더라고. 그 마치 개 발바닥이나 뭐 고양이 발바닥 만지는 것처럼 굉장히 보송보송하고 단단한 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 화석이라는 게 이제 유해 또는 흔적이라는 걸 얘기하고요. 화석은 좀 특이하게 그 생성 조건이 중요해요. 생성 조건이 중요해요. 화석의 생성 조건은 일단은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개체 수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화석도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뭔가 개체 수가 많아야지만 만들어질 확률이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신체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매몰되는 것들이 이제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부피가. 그다음에 지각 변동이 적어야 가능해요. 지각 변동이 적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석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화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위에다 정리할게요. 화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하면은 화석은 그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 화석은 생성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시상 화석은 생성 환경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표준 화석은 주로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요. 시상 화석은 좁은 면적에 분포하죠. 그리고 짧은 기간 생존해 있었고요.
이산화탄소는 긴 시간 동안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은 기간, 면적, 그래서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좁은 면적, 표준환석은 넓은 면적에 짧은 시간 동안 존재했다. 그래서 표준화석의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그 고생대에 그 삼엽충이나 또는 갑주어가 있어요. 삼엽충은 진짜 많아요. 내가 이 수업을 나갈 때 뭐 종종 애들이 삼엽충 화석을 시골에서 주워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생대는 공룡이나 암모나이트도 굉장히 많아요. 신상대는 메모드, 화폐석 등이 있어요. 시성화석 같은 경우에는 고사리 따뜻하고 습한 육지예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있고요.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석에 대해서 잠깐 봤다. 내려가서 그래서 지질 시대는 성캄브리아 때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그 강원도에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화석이 발견되는 곳이 있어요. 강원도 그 영월에 가면 스트로마 톨라이트 화석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뭐 중학교 때 이거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어 가면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보면은 성캄브리아 시대가 제일 길었어요. 제일 길고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기간이 이렇게 나와요. 뭐 이 기간을 외우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냥 상대적으로 길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상대적인 길이를 이렇게 한번 재미삼아서, 이거 재밌잖아요. 이거 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신생대, 고생대, 중생대. 뭐가 제일 길어요? 성캄브리아 시대가 제일 길어요. 그래요. 그 포인트를 좀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이렇게 길어요. 넘어가서 이제 우리 회복이 나와요. 회복 탐구활동. 지질시대 환경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 그래서 그 지질시대의 화석을 이용해서 지질시대 생물의 환경을 추론하고 어느 날 생물 화석이 발견되는 까닭을 토의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산호 고사리 참나무 화석이고요. 산호 고사리 참나무는 주로 어느 날 어느 환경에서 서식하는지 조사해 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호는 수온이 약 18도씨에서 25도씨 정도로 그 따뜻하고 햇빛이 잘 드는 얕은 바다 환경에서 잘 서식해요. 그다음에 고사리는 아까 얘기했죠. 따뜻하고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서식하고요. 참나무는 온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대 지역으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고사리 참나무 이 화석이 발견되는 지역은 이 생물이 생존했던 당시에 어떤 환경이었을까 추론해 보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호 화석은 똑같지 뭐 따뜻하고 얕은 바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참나무는 온대 또는 열대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고, 오늘날 남극대륙에서 참나무의 화석이 발견되는 까닭을 다음 글을 참고해서 토의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생대 말에 여러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서 판게아가 형성되었고, 판게아를 따라서 흐르는 거대한 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생대 말기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대륙이 떨어져 나갔고, 신생대 말기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남극 대륙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기후가 오늘날 같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무 잎이 남극 지역에서 발견되는 까닭은 당시에, 그러니까 남극 지역, 남극 대륙도 과거에는 어디였을 것이다? 온대나 열대 기후였을 것이다. 그래서 대륙이 지금처럼 이동하면서 지금의 기후가 나온 것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보면은, 지구 환경과 생물은 끊임없이 변화했어요.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지질시대 동안 지구의 환경과 생물은 어떻게 변했을까 보면, 지질시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위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는 위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질시대는 이제 지구의 탄생부터 현재까지를 우리가 지질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 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나오고요. 그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산소가 굉장히 적었어요. 굉장히 적었고, 그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나오면서 산소 농도가 올라가죠. 고생대로 넘어오면서 그 대기 중에 산소가 생기고 오존층도 생겨요. 그래서 최초의 육상 생물이 생기죠. 중생대는 온난한 하고 습유난 기후가 나오고요. 신생대는 여기도 온난한데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생 성캄브리아 시대는 그 대표적인 화석으로 스트로마, 톨라이트 있었고요. 고생대에서는 고생대 말에 빙하기가 있었고 여기에는 삼엽충과 뭐가 있었지? 갑주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중생대는 그 말기에 한랭한 기후가 있었고요. 공룡이라든지 암모나이트 화석이 유명했어요. 다음 신생대에서는 매머드라든지 화폐석이 있었고 고생대에 판기아가 형성됐죠. 고생대 마을 판기아. 그다음에 중생대에 대륙이 이동하죠. 그 신생대에서는 그 현재의 모습을 현재 대륙 분포와 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를 일단 해면 돼요. 이 정도 일단 정리하시고 여기는 그럼 그 내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잘 서술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환경 변화가 그 생물종 수에 변화를 준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위에 정리했던 거 한번 쭉 다시 읽어보면서 갈게요. 성캄브리아 시대라는 거죠. 생물이 주로 바다에 살았을 것이다.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육지에는 생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육지 없었으니까 지층에 화석이 별로 없었겠지. 그리고 생물들이 되게 말랑말랑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처음에 개체수가 적었죠. 껍데기나 뼈다귀가 없었고.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든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등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캄브리아 시대에 나와요. 고생대 나오죠. 최초의 식물. 아까 빼먹은 고생대 기후가 온난하고 말기에는 비가기가 나타났어요. 여러 개로 흩어져 있고 그 판기아가 형성되죠. 삼엽충과 어류가 번성하였고 그 다음에 양치식물이 거대한 산림을 이루었다. 이제 양치식물이라는 거 이 이름은 그 식물 이파리가 양의 치아같이 생겼다 그래서 양치식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요 처음에. 그래서 얘네들은 고사리 같은 애들 있잖아. 얘네들이 양치식물이죠. 그다음에 중생대는 전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하였고 판계가 분리되고 그다음에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고 공룡과 같은 파충류, 은행나무, 거시식물들이 번성하였다. 신생대는 따뜻했지만 말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그래서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현재와 비슷해졌고 매머드 또 화폐석이 있었다고 했죠. 창나무, 단풍나무 등의 속시식물. 여기는 거시식물. 인류의 조상이 줄여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대서양과 인도양도 되게 넓어졌고 이렇게 우리 대륙이 이동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됐죠? 판기하가 형성된 지질 시대는 언제인가? 고생되죠? 인류가 출현한 지질 시대는 언제인가? 신생되죠? 삼엽중이나 암모나이트 화석은 공룡 화석보다 많이 발견된다. 그 까닭은 화석의 생성 조건. 화석의 생성 조건은 골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단단한 골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삼엽중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 다음에 빨리 매몰돼야 돼요. 빨리 매몰돼야 돼요. 얘들 바다에 살았으니까 쉽게 바다에 가라앉아가지고 쌓였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삼엽중이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아이고 211쪽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거 같이 했는데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요 페이지 과제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 요거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